마음을 걷는 시간, 마음 산책. 지금 가진 돈, 앞으로 10년을 버텨줄 수 있을까요? 은퇴 후엔 어떻게 버느냐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핵심입니다. 노후에 가난하게 보내지 않으려면 이 5가지 소비 습관을 당장 버려야 합니다. 어느 날 문득 카드값 문자 하나에 숨이 턱 막힐 때가 있습니다. 예전처럼 외식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아이한테 용돈 조금 보내주고 집안 살림 좀 바꿨을 뿐인데.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평소대로 한 소비가 은퇴 후 당신을 가난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치 안 해요. 그냥 살던 대로 살았을 뿐이에요. 맞습니다. 그 살던 대로가 문제입니다. 은퇴 전에는 모릅니다. 계속 돈이 들어오니까요. 하지만 은퇴 후에는 이런 작지만 평범한 소비 습관이 당신의 노후를 점점 가난하게 만듭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은퇴 후 급격히 가난해지기 시작하는 사람들 99%가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5가지 소비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소비 습관을 당장 바꾸지 않으면 당신의 노후는 행복해지지 않을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은퇴 후에도 넉넉하고 어떤 사람은 빠르게 가난해지는지 그 결정적 차이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은퇴 후 가난을 부르는 최악의 소비 습관 첫 번째, 은퇴 전 생활 수준 그대로 지출하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통장을 비웁니다. 나 은퇴해도 여유롭게 살 줄 알았어요. 이정숙 씨는 30년 가까이 교직에 몸담다 퇴직했습니다. 퇴직금과 적금, 연금까지 합치면 적지 않은 자산이 있었죠. 그래서 퇴직 후에도 생활 수준을 크게 바꾸지 않았습니다. 매주 친구들과 브런치, 가끔은 딸과 백화점 쇼핑, 1년에 한두 번은 해외여행도 다녔습니다. 나 이 정도는 써도 되지 않겠어? 젊을 때처럼 좀 누리고 살아야지. 그렇게 1년이 지나자 통장 잔고는 절반 이하로 줄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좀 불안해 보여요. 괜찮아요? 이정숙 씨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돈보다 무서운 건 줄어드는 걸 느끼면서도 습관을 못 바꾸는 나였어요. 왜 우리는 줄이는 걸 손해처럼 느낄까? 이정숙 씨처럼 많은 은퇴자들이 예전처럼 쓰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엔 심리학자 다니엘 카너먼이 말한 참조점 이론이 깊게 작용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익숙한 소비 기준선을 기준으로 삼고 그보다 줄이면 무의식적으로 손실이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줄이는 순간 자신이 위축된 듯하고 초라해졌다는 감정이 밀려오는 것이죠. 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소비를 줄인다고 작아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의 현실에 맞게 나를 조정하는 지혜인 겁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심리가 있습니다. 퇴직 후의 허전함, 고립감, 역할 상실감을 소비로 달래려는 마음, 바로 자기보상 소비입니다. 나 그동안 참았으니까 이 정도는 해도 돼. 나이 들었는데 이 정도 행복은 누려야지. 그렇게 위안 삼아 쓴 돈이 정작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습관을 바꾸는 것이 삶을 사는 힘입니다. 퇴직 후에는 소득이 줄어드는 삶이 아니라 습관을 바꿔야 살아남는 삶으로 전환됩니다. 나는 예전만큼 벌지 않으니 예전만큼 쓸 수도 없다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현실 인식이 필요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절제를 아는 사람이다. 절제는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능동적인 선택입니다. 혹시 지금도 예전 소비 수준을 유지하며 불안함을 애써 외면하고 계시진 않나요? 조금 늦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바꾸면 앞으로의 20년이 달라집니다. 은퇴 후 가난을 부르는 최악의 소비 습관 두 번째, 자녀와 손주에게 과도하게 금전적 지원하기.
나 하나 줄이면 되지. 그 말 정말 괜찮으신가요? 재순 씨, 요즘은 병원 잘 다니고 계셔요? 아휴, 그것도 돈 나가는 거잖아요. 지금은 손주 학원비가 더 급해서 정기검진은 다음 달로 미뤘어요. 65세 김재순 씨 이야기입니다. 젊었을 땐 부지런히 일해서 연금도 받고 나름대로 노후 준비 잘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돈은 다 자식 줄 돈이지. 난 병원 좀 안 가면 되지 뭐. 그런 생각이 습관이 돼 있더랍니다. 자녀 결혼할 때는 신혼집 전세 자금으로 5천만 원. 그 뒤엔 손주 용돈, 명절 선물, 학원비. 그냥 한 번 준 거야 했던 게 어느새 몇 년이 지나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다 어느 날 병원에서 건강검진 결과를 보더니 담당 의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지금 당뇨 수치면 정밀검사랑 약 조절 꼭 하셔야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나서도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뭐였는지 아세요? 이번 달은 손주 영어 학원비 빠져나가니까 그거 끝나고 병원 가자. 그 순간 문득 겁이 나더라고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 몸은 미뤄도 되는 건가? 그렇게 건강도 여유도 줄어든 상황에서 어느 날은 아들 며느리랑 식사 자리에서 요즘 부모님이 좀 힘들어 보인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해요. 그 말에 마음이 울컥했대요. 도와준다고 했던 게 오히려 자식들에게 죄송함과 부담이 됐던 겁니다. 자식은 부모가 무너지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하죠. 나 하나 좀 줄이면 되지. 애들 도와주는 게 내 기쁨이지. 하지만 그 조금이 반복되면 나중에 내 삶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도움을 받는 쪽도 마음이 편치 않다는 사실. 자녀도 말은 안 해도 생각합니다. 우리 때문에 부모님이 힘든 건 아닐까? 그게 오히려 거리감을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은 배를 띄우지만 배를 뒤집기도 한다. 맹자. 부모의 사랑과 지원은 자녀를 띄우는 힘이 되지만 과해지면 모두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주세요. 자녀를 도와주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라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잠깐 도와주는 거야. 이 정도는 괜찮아. 그 말들이 반복될수록 내 노후는 점점 내려앉고 있다는 사실, 지금 꼭 점검해 보셔야 해요. 은퇴 후 가난을 부르는 최악의 소비 습관 세 번째, 계획 없는 충동적인 소비와 과도한 여가 생활로 인한 지출. 지금 아니면 못 즐긴다는 말, 정말 맞을까요? 퇴직 후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뭘까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행 좀 다녀야지. 그동안 못 누린 거, 이제는 좀 누려야지. 이제야 진짜 내 인생 시작이지. 65세 박인숙 씨도 그랬습니다. 30년간 교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퇴직금을 받았을 때 자기 자신에게 주는 선물로 유럽 패키지 여행을 예약했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이번엔 퍼주자. 이런 마음으로 돌아온 뒤 다음은 고급 안마의자. 그 다음엔 미뤄둔 피부과 시술, 백화점 VIP 세일, 그리고 취미로 배우기 시작한 도예 클래스와 원데이 클래스들. 그렇게 2년이 지나고 박 씨는 통장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라, 벌써 이렇게 줄었네? 나 아직 90살까지 살 자신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나는 평생 일했으니 이 정도는 써도 돼. 이젠 나를 위해 살아야지. 이런 생각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계획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걸 심리학 용어로는 보상 소비라 합니다. 억눌렸던 욕구를 소비로 풀려는 경향을 말합니다. 게다가 다니엘 카너먼의 쾌락 적응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새로운 소비나 자극에 쉽게 익숙해지고 그 만족은 오래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즉, 비싼 걸 사도 곧 무덤덤해지고 다시 다른 걸 원하게 된다는 거죠. 한국금융연구원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퇴직 후 2, 3년 사이
가장 소비가 급증하는 항목은 1위가 해외여행, 2위가 자동차 교체, 3위는 의류 미용 취미 관련 지출이었습니다. 퇴직금과 연금이 한꺼번에 들어오다 보니 내가 갑자기 부자라도 된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소비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즐기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즐김과 무계획한 소비는 다릅니다. 좋은 소비는 기억에 남고 마음이 남는 소비입니다. 하지만 충동적인 소비는 기억은 없고 카드값만 남습니다. 지금 아니면 못한다는 말, 사실은 지금 해야 할 이유보다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가 더 중요합니다. 은퇴 후 가난을 부르는 최악의 소비 습관 네 번째, 매월 자동이체되는 불필요한 고정지출 방치하는 것. 나는 딱히 큰 돈은 안 쓰는데 왜 이렇게 통장이 금방 바닥나지?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정확히 말하면요. 크게 한 번에 쓰는 돈보다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자잘한 돈.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제 친구 정영자 씨 얘긴데요. 66세 되던 해에 갑자기 지출이 많아졌대요. 그래서 명세서를 한번 들여다봤죠. 그랬더니 넷플릭스, 웨이브, 디즈니 플러스, OTT만 3개. 그런데 하나도 안 본대요. 옛날에 손주 보려고 깔아놨던 건데 그냥 계속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다 예전에 가입했던 보험도 2개나 겹쳐서 비슷한 보장을 중복으로 내고 있었고요. 스마트폰에 깔린 건강 앱, 거기서도 월 5,000원씩 빠져나가더래요.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었던 거죠. 매달 15만 원 가까이 흘러나가고 있더래요. 1년이면 180만 원 넘는 돈이잖아요. 해지도 귀찮아서 그냥 뒀지 뭐. 사실 우리 다 알잖아요. 해지하려면 로그인 해야지, 비밀번호 찾으랴, 전화도 돌려야지. 귀찮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결국 노후 자금 구멍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하나는 작아 보여도 매달 새는 돈이 쌓이면 병원비 한 번보다 더 큰 돈이 됩니다. 머니헬스라는 곳에서 조사한 적이 있어요. 60대 이상 분들 중 3명 중 2명이 내가 어떤 유료 구독을 하고 있는지 전부 기억 못한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내 돈이 어디서 나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해보세요. 정리 어렵지 않아요. 딱 이거만 해보세요. 카드 명세서 3개월치 쭉 훑어보기. 스마트폰 앱 정리하면서 자동 결제 체크. 내가 가입한 보험 리스트 한번 정리해보기. 구독 서비스 다 써보고 있는지 점검하기. 이거 한번 해두면 앞으로 매달 수만 원 진짜 절약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돈이 제일 무섭다. 라는 말이 있어요. 적게 쓴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어디선가 몰래 매달 빠져나가고 있는 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쓰는 돈보다 지키는 돈에 집중하세요. 우리가 버는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잘 관리하는 시대가 온 거니까요. 은퇴 후 가난을 부르는 최악의 소비 습관 5번째, 한 방을 노리거나 예금만 믿다가 돈 홀랑 까먹는 투자 실수. 요즘 같은 세상에 은행 이자로는 안 돼. 뭐라도 해야 돈이 불어나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마음 너무 잘 압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위험한 투자의 문이 열립니다.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69세 윤순자 씨는 평소 알던 교회 지인이 이건 진짜 확실하다며 추천한 투자에 5천만 원을 넣었습니다. 매달 수익이 나온다더니 몇 달 지나고 연락이 끊겼어요. 그제서야 알게 된 거죠. 지인이 아니라 사기꾼이었다는 걸. 이런 일이 낯설지 않으시죠?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노년층을 노린 금융사기 피해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심리학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판단력이 떨어진다기보단
사람을 쉽게 믿는 성향이 강해진다고 해요. 사회적 신뢰에 의존하는 성향이 높아지는 거죠. 반대로 67세 김모 씨는 요즘은 다 위험하다며 모든 자산을 예금에만 넣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생활비예요. 금리는 낮고 생활비는 부족하니 결국 마이너스 통장을 쓰게 되었죠. 예금은 그대로 있는데 매달 이자 갚느라 지출은 더 늘어난 겁니다. 투자를 안 해도 위험은 옵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는 위험, 예금은 안전,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예금만 고집하는 것도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예금만 하면 물가 상승률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돈의 가치가 줄어들게 됩니다. 워렌 버핏이 말했습니다. 돈은 나무가 아니라 씨앗이다. 심고 가꿔야 자랍니다. 지금은 단기간에 확 늘리는 투자보다 오래가는 자산 배분과 현금 흐름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후에 투자 시작하시려면 이렇게 해보세요. 투자는 절대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금융 전문가나 자녀와 꼭 상의하셔야 합니다. 투자를 할 때는 수익률 말고 지속 가능성을 보세요. 한 군데 몰빵 말고 분산 투자가 기본인 거 아시죠?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투자하는 상품이 뭔지 기본 개념 정도는 꼭 이해하고 투자하세요. 이건 정말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 돈을 어떻게 쓰느냐보다 어떻게 지키고 불릴지를 더 고민하셔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5가지 소비 습관, 생각보다 나도 모르게 하고 있었던 일 아닐까요? 그렇다면 노후에도 돈을 지키는 소비 습관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무조건 아끼는 것만이 답일까? 여유도 즐기면서 지혜롭게 소비할 수는 없을까?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소비 습관은 단번에 바꾸기 어렵지만 의식하고 관리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달라집니다. 먼저 지출을 들여다보세요. 한 달간 어디에 얼마를 쓰는지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필요한 것과 습관처럼 해온 낭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감정 소비는 경계하세요. 나를 위해 쓰는 건데 뭐 어때라는 말, 돌이켜보면 그 순간의 기분을 달래려는 보상 소비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유는 잠깐의 위로보다 오래가는 평안을 남깁니다. 세 번째, 가족에게 쓰는 돈도 계획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무조건적인 게 맞지만 재정은 다릅니다. 자녀도 부모가 흔들리지 않길 원합니다. 사랑엔 한도를 정하세요. 마지막으로 모르는 건 묻고 배우는 겁니다. 투자든 보험이든 지금이라도 전문가와 상의하고 자기 돈에 대해 공부하면 늦지 않습니다. 결국 은퇴 후 삶을 지키는 힘은 버는 능력보다 남기는 능력입니다. 돈은 나무가 아니라 씨앗이다. 심고 가꾸고 관리할 때 비로소 열매를 맺습니다. 워렌 버핏. 이제 당신의 소비는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노후를 위한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은퇴 후의 삶을 바꾸는 건 버는 능력이 아니라 남기는 습관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소비 하나, 그걸 점검하는 습관이 당신의 노후를 더 단단하고 더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지출을 기록하고, 가족 지원엔 한도를 두고, 감정 소비는 경계하고, 고정비는 점검하고, 투자는 공부하고 분산하세요. 지금 이 순간 소비를 돌아보는 당신의 태도가 앞으로의 10년, 20년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한 문장, 마음에 새겨주세요. 가장 풍요로운 노후는 돈이 아니라 지키는 지혜에서 시작된다.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의 노후는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